같은 값이면 큰 게 최고지. 안녕하세요, 차마쌤입니다. 기아 스포티지의 인기가 심상치 않아요. 물론 신형이고 저도 너무너무 기대했던 차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제가 막 프리뷰 영상도 찍고 직접 실물도 보러 가고 거기다 막 밤에 타보고 온갖 짓들을 다 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 스포티지 괜찮냐. 특히 첫 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 차를 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거 대신에 스포티지 살까요? 뭐 고민 상담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보통 접근성이 낮은 차들, 그러니까 가격 부담이 좀 덜한 차들을 많이 추천드리긴 합니다. 제가 구독했었던 XM3나 기아의 셀토스, 쉐보레의 트레일블레이저 이런 친구들이 첫 차로 가성비가 있는 친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스포티지가 나오면서 제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사실 기아 차종 중에서는 스포티지 말고 셀토스가 조금 더 첫 차를 타시는 분들에게는 유리한 차종이 아닌가 싶거든요. 실제로도 셀토스는 진짜 인기가 많아요. 통계를 보니까요, 셀토스가 출시된 게 2019년 여름인데 벌써 판매량이 누적 10만 대가 돌파했다고 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작년에는 올해 SUV에 셀토스가 선정되기도 했어요. 제가 이번에 스포티지가 나오면서 기아 차종들의 가격표를 이렇게 보니까 어쩌면 첫 차로 셀토스보다는 스포티지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셀토스를 선택하면 풀옵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온갖 걸 다 넣을 수 있어. 근데 스포티지를 선택을 하면 깡통이야. 속이 텅텅 비울 수 있어. 그치만 급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자, 요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두 가지 차종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차종은 사실 동등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급이 다른 차량이긴 하죠. 하지만 첫 차를 고민할 때 한 예산을 3천만 원 정도로 가정을 한다고 하면 셀토스를 풀업으로 맞추느냐 아니면 스포티지를 깡통으로 맞추느냐, 뭐가 더 낫냐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가격표를 보면요, 셀토스 최하위 트렌디가 1980만 원부터 시작이 되죠. 스포티지의 최하위 트림은 2448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약 한 4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이죠. 가장 최상위 트림은 시그니처 그래비티잖아요. 요거 보면 셀토스는 259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스포티지는 3373만 원부터 시작을 해요. 최하위 트림과는 달리 최상위 트림에서는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지죠. 700만 원 이상 나버립니다. 3천만 원 정도 예산 범위를 가정을 했잖아요. 요거 딱 이렇게 보니까 스포티지를 결론적으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가성비를 최대한 맞춰서 스포티지를 선택하면 남는 장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셀토스가 아무리 주거를 넓히고 뭐 거주성을 넓혀봤자 그 윗급인 스포티지가 신형으로 나오면서 다시 셀토스랑 급 나누기로 공간을 확 넓혀버린 거예요. 물론 플랫폼도 바뀌었기 때문에 내부 공간을 이렇게 만들기가 더 수월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포티지의 길이와 실내 공간성은 셀토스에는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훨씬 커지는 수준이에요. 차가 넓으면 저는 장점이 크다고 생각해요. 일단 활용도가 높아지고요. 사람을 여러 명 태우기에 적합해지죠. 만약에 내가 싱글이다가 갑자기 삶에 막 큰 변화가 일어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가 또 생겼는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패밀리카가 필요할 때 스포티지 정도는 패밀리카로 활용할 여지가 꽤 있습니다. 사이즈가 그만큼 커졌으니까요. 근데 이제 소형 SUV는 아무래도 공간성에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죠. 차가 넓으면 진짜 첫 차로 구매하시는 연령대 낮은 소비자분들도 멀리 뭐 캠핑이나 차박이나 떠나기에 좋고요. 실제로 차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형 SUV에서 차박을 하면 요거 힘들어요. 물론 첫 차를 구매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고려해 보실 부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주차를 할 때 초보 운전자 같은 경우는 차체가 너무 크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사이즈, 폭감, 길이감을 예상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적응하다 보면 수월해집니다. 오히려 큰 차로 연습을 좀 해주면 우리가 쏘카나 뭐 이런 렌터카들 빌릴 때 가끔 이렇게 작은 차들 탈 때 있잖아요. 그때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거거익선으로다가 스포티지의 압승을 주겠습니다. 대신에 차가 크니까 이 반문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출력이 약하거나 연비에 손해를 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이 두 차량의 엔진을 비교해 보니까 셀토스 같은 경우는 1.6 가솔린 터보, 스포티지도 1.6 가솔린 터보입니다. 같은 엔진인 것 같지만 셀토스 엔진은 구형 감마 엔진이에요. 반면 신형 스포티지에는 신형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들어갑니다. 플랫폼도 서로 달라요. 셀토스는 구형 플랫폼이 들어가요. i30에 들어간 그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반면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 현대기아에서 밀고 있는 3세대 플랫폼이거든요. 설계 자체를 저상화로 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좀 아래로 내리고, 그러면서 차체 강성을 높이고 경량화도 하고 뭐 온갖 아무튼 좋은 수식들이 많이 붙어요. 가장 그 브랜드사의 최신의 기술들이 적용이 많이 되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고 출력을 비교해보면요, 똑같은 1.6 터보여도 스포티지의 출력이 3마력 정도가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반면 연비는 아무래도 공차 중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겠죠. 17인치 타이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셀토스는 12.2km,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리터당 11.5km입니다. 그러니까 0.7? 요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차급 큰 거 따지고 이 정도 연비는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 아닌가.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가격표를 한번 뜯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토스는요, 우리 예산이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최상위 트림이 가능하죠. 시그니처 그래비티 트림 가솔린은 2,590만 원이에요.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여기에도 필요한 선택 옵션들을 최소한 넣어주긴 해야 됩니다. 셀토스를 최상위 트림으로 가져가더라도 슬프게도 디스플레이가 8인치야. 이 누구 코에 붙이는 사이즈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됩니다. 자, 10.25인치로 바꾸는데 87만 원 들고요. 개인적으로 초보 운전자분들에게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꽤 추천하거든요. 하이테크 넣으시면 되고요. 80만 원 추가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요거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고속도로에서 내가 세팅한 속도에 맞게 앞차와의 차량 간격을 이렇게 조절해주는 기능이죠. 여기에다가 전방 충돌 후측방 115만 원입니다. 아주 후하게 써보도록 해요. 그럼 추가로 선택하는 옵션이 다 더하면 282만 원이 됩니다. 이 최상위 트림이 2,590만 원이었잖아요. 282만 원을 더하면 2,872만 원이 나오네요. 반면 스포티지 한번 살펴볼게요. 스포티지는 일단 당연히 차급이 높으니까 가격 범위가 높아지잖아요. 최대한 가성비로 가기 위해서 깡통으로 아주 쿨하게 그냥 가볼게요. 트렌디에서 한번 가성비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추가를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바보입니다. 12.3인치로 동급 최대치의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은 좀 비쌉니다. 165만 원이에요. 요거 어쨌든 무조건 추가하고요. 근데 웃긴 게, 와, 이거 진짜 이 옵션 어떡할 거야. 트렌디 트림으로 가려면 컨비니언스를 적용을 또 해야 되네요. 진짜 1억이야? 요게 지금 85만 원이에요. 요거를 선택을 해야만 디스플레이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우리는 가장 가성비로 깡통으로 갔으니까 요거까지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꼭 넣어야 하는 거 드라이브 와이즈죠. 요거 100만 원인데요. 다 더하면 이렇게 하니까 신형 스포티지가 더 저렴한데요? 물론 이제 내외장의 차이가 많이 생기기는 해요. 외관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셀토스가 유리할 겁니다. 일단 최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막 시그니처 그래비티야, 온갖 막 디자인 포인트를 다 넣었어요. 타이어도 더 커져요. 18인치가 들어가고요. 앞에 그래비티 전용으로 셀토스의 그 라디에이터 그릴도 굉장히 멋지게 바뀝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랑 리어램프랑 다 LED가 들어가서 조금 더 반짝반짝 거리는 게 있죠. 웃긴 게 실내를 보면 스포티지가 약간 반전 매력입니다. 클러스터를 보면 셀토스는 풀업으로 들어가도 어차피 풀 LCD가 선택이 안 돼요. 스포티지가 이게 더 커버리잖아요. 비용은 더 저렴한데. 그러니까 신차 느낌이랑 뭐 고급감, 그리고 실내 감성과 거주성이 스포티지가 훨씬 앞서는 인상이죠. 실제로 차를 타봐도 셀토스를 탈 때보다는 스포티지를 탈 때 조금 더 압도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스포티지 이 깡통이 진짜 최고의 가성비 갑이냐? 라고 보기는 애매해요. 왜냐면 너무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왔어. 무려 1열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적어도 운전석에는 열선과 통풍 정도는 돼줘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제가 가격표를 다시 본 거예요. 트렌디로 갔다가는 내가 너무 건강을 해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다음 트림인 프레스티지로 한 단계 업을 하면 되더라고요. 프레스티지 트림 2,673만 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1열 열선이랑 통풍이 들어가. 여기에다가 아까 드라이브 와이즈 100만 원 그리고 디스플레이 165만 원 더하면 2,938만 원. 두둥탁! 3천만 원이 안 넘는다니! 내 예산 범위가 딱 3천만 원 정도라면 스포티지를 선택하는 게 저는 정말 가성비 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의 깡통에 가까운 이 낮은 트림으로도 2년 전에 나온 베스트셀링 소형 SUV보다는 저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점. 같은 값이면 큰 거 타고 좋은 거 타는 게 낫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저도 살까요? 사실 조금 욕심 부리면 음악은 그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거든요. 여기다 오디오 막 이렇게 크렐로 막 넣고 파노라마 선루프 열고선 이렇게 막 이렇게 달리면서 듣는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다 넣고 싶은데 요거 다 빼고 진짜 합리적인 선택 가격으로 볼 때는 3천만 원 미만의 스포티지를 맞추는 조합 이렇게 저는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요새 유독 첫 차를 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어떤 차를 추천하고 싶으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또 구독자분들이 서로서로 이렇게 모험되는 의견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한번 오늘 이렇게 스포티지 가격표 한번 뜯어보면서 가성비 트림 한번 찾아봤고요. 대롭고 멋진 자동차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